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 5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통이라든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한편으로는 대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논란이 대구로까지 번지는 모습이고요. 은행가에서는 해외 법인 설립을 두고 부동산 사기 파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이제 2만을 넘어서 2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예, 경북도청 신도시 하니까 굉장히 그 산뜻한 이름이 이름으로 다가오는데요. 새로운 도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시만큼이나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 연령이 32.5세라는 것인데요. 오, 젊어요.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구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이보다도 한 6천 명 정도가 더 상주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또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요. 모두 36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유치원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도시 안에 공립단설 유치원이 또 새로 개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인프라는 이제 하나하나 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편의시설도 역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상가라든지 그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약 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3개월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본다면 3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약 25개 정도 더 들어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그 흡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인구 유입도 되고 또 많은 그 인프라도 지금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에 또 이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거의 99%에 지금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테마파크라든지 또는 이제 복합물류센터 또는 문화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건 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문화체육 여가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욕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2단계 조성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3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2단계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도시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춰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면 뭐 개발 단계로 보면은 2단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3단계를 시작하는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성장하고 있냐, 정체돼 있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장은 하고 있죠. 예. 그게 조금 이제 느리고 더딜 뿐이다. 당초에 이제 계획한 것보다가 조금 이제 높낮이가 있죠. 왜냐하면 새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은 우리 삶의 조건하고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투자하는 것도 투자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체가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달까지 75만 명분 정도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또 잘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앞으로 그 산단에 바이오 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네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1, 2단계에서 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 있어요. 뭔가요? 특히 한옥 주택을 개발하고자 그 1단계 지역에 그 위치를 정했지만은 한옥이라는 것도 수요가 이용자의 균형이 있잖아요. 수요 공급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짓는 것도 늦어지는 거죠. 한옥마을 조성이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있나요? 공적으로 지은 것은 3채에 불과하고 개인이 지은 것이 한 5채가 됩니다. 또 더더욱이나 한옥만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하니까 우리 경북에는 한옥촌이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새로운 어떤 한옥촌보다는 예스러운 한옥에 대해서 기대가 더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각 기존에 있는 한옥에 가서 자볼까 하는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광 자원으로서 그렇게 크게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만 짓다 보니까 약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한옥에 대한 것은 역시 그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에어컨 그쵸. 이런 것도 문제 있고 하니까 요걸 조금 바꿔서 한옥과 양옥을 겸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짓도록 조금 규정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원금도 4천만 원만 주다가 지금은 6천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올렸네요. 그래서 예. 이제 민간 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한옥마을을 활성화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예천과 안동의 경계 조성이 되면서 여전히 뭐 행정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시 풍천면 그리고 예천군 호명면 이 두 경계구역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도 이쪽은 안동시에 속하고 이쪽은 또 예천군에 속하기도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선거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편의 시설이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이번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같은 구역 안에 사는데도 누구는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덜 받고 누구는 예천 군민이기 때문에 더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사실 그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어느 한 곳에서는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반면에 어느 한 곳에서는 돈을 받고 하거든요. 참 그렇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빨리 조속히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예, 주민들 입장에서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얘기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의료 인프라 조성이 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메디컬 센터는 사실상 무산된 이후 진척이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메디컬 센터는 일단 실패했죠. 예. 왜냐하면 이 병원을 하나 새로 짓는다는 건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쵸.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요. 다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그래서 지금 현재 상주 시내만 해도 예. 약간 병의원이 17곳이나 있고요. 또 뭐 어떤 그 인구가 현재 3만 좀 되지 않습니까? 예, 상주가. 예. 그래서 이제 안동에도 현재 지금 뭐 안동 성소병원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의료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설이. 그래서 사실 병원이 새로 상급 뭐 종합병원이 지어지기보다는 예. 오히려 종합병원 안동 시내를 그대로 이용하고 오히려 가까운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도시에 나는 많이 좀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계획은 어디까지나 장밋빛 계획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건 너무 설명하지 않아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투자가 민간 투자로 가야 되는 거니까 민간 투자라는 건 결국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손해본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것이 이제 도청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도 새로운 어떤 그 신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최소한 5년, 10년이 되면 한 절반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년, 20년 돼야 어느 정도 확 어우러지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너무 하지 않은 것이 나는 좋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는 큰 종합병원,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병의원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짓는 게 낫다. 종합병원이 이제 안동이라든가 예. 시내라든가 이미 또 있으니까. 기존에 상주라든가 이렇게 그쵸. 가까운 곳에 이용하고 이제 군소 그런 어떤 자잘한 병원이 네는. 신도시에 들어섬으로써 해결을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특히 젊은 사람 인구들이 32세, 33세 이 인원이 많으니까 결혼하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기를 볼 수 있는 소아과라든가 네. 뭐 그런 뭐 욕심을 좀 낸다면은 산부인과도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생각이 너무 봅니다. 너무 말씀하신 네. 대로만 된다면요, 뭐 네. 주민들이 더없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의과대학 신설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의대 유치단을 발족했지만 현재로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신설은 경북도청 신도시 그 3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유치 확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계획조차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은 의과대학이 설립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가능하다면 신도시 안에 있는 메디컬 컴플렉스라든지 바이오 산업단지 클러스터 이것과 연계를 한다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은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거든요. 우선 당장 그 의사들 자체가 의과대학 그 증원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지금 의과대생들을 더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의사들은 더 이상 의과대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 자체가 그 포화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먼저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어쨌든 공공의료 그리고 지역의 의료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말 문제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는 부동산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이제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LH 크면은 한국 주택공사 옛날 이제 주택공사인데 예. 주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또 모아서 하나의 대단지 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개발하고 나중에 이래 보면은 개발 이익자가 있는데 어떤 토지공사라든가 또 관계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있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암암리에 알려졌죠.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제 광명신도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거기만 있겠나 그런 부정부패 행위가. 그쵸. 대구 도시공사에도 보니까 과거에 그 비슷한 사례가 사례들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대구 지역이 이 도시공사가 안심 뉴타워라든가 금호 워터폴리스라든가 뭐 대구 대공원, 식품클러스 등 한 7곳이 됩니다. 그 여기에 관련됐던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또 그 관계됐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쪼개기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현수막을 걸고 지금 대구시청 앞에도 뭐 이렇게 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데모합니까? 우리 정말 예. 너무 좀 소온 기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도시개발공사 또 경북도 도시개발공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지역 불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네. 답답해집니다. 네, 한편 또 은행가에서는 부동산 사기 논란으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은행이 사기당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 그렇죠. 같아요. 예. 사실 은행이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은행으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한 상실 것이나. 마비된 거죠, 뭐.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한 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건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 그 캄보디아 지역의 그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우리 돈으로 약 133억 원 규모의 돈을 선입금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지 매입도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돈의 행방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그 부지를 먼저 매입하기 전에 선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이 보통 그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건물을 매입할 때는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선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돈부터 보내놓고 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건물의 주인도 지금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현지 부동산 그 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부지 매입 과정 그리고 또 책임자 소재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그 은행에서는 가타부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곧 매입이 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스운 일이었죠.
이 부동산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도 더 덧붙여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보면서 예. LH가 우리 한글로 하면 네. L자 H. 그렇네요. 그래서 예. LH공사가 아니라 내공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참 일을 했지 않느냐. 참 씁쓸합니다. 정말 씁쓸한 비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집이 없는 서민들은 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석을 챙긴다는 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예. 이런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집이라든지 이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부동산 논란은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관련한 얘기 두 분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까지 이렇게 만나봤는데 다시 앞서 첫 번째 다룬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경북도청 신도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는데 행정통합 이슈까지 얽혀 있죠. 이 신도시에 산재한 문제들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네. 우리 총장님부터. 네. 이제 경북 그 도청을 이전한 게 이전한 거하고 신도시는 같이 물려갑니다. 예, 예. 이게 한 5년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2단계가 지나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왜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털고 조정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통합신공항에 들어오잖아요. 예. 어성군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도청하고도 서로 연결하는 도로도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그 주변 인프라 계획을 같이 하면서 이 신도시에 대한 어떤 3단계 단계의 계획을 한번 좀 조정하는 지금 그런 어떤 시기가 왔다. 더더욱이나 또 과거에 도지사 김관용 지사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이철우 지사님 오셔서 많이 이제 수정하고는 있지만은 예. 대규모 수정 단계에 좀 집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미진한 것을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더 보태가지고 강하게 밀 것은 미는 이런 어떤 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기자님도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도청이 있는 자리가 지금 예천과 안동의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행정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선행돼야 않느냐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신도시가 만들어진 만큼 인구 유입도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당초 인구 유입을 10만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10만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겨우 2만이 넘어섰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10만을 채우기라는 요원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먼저 마련이 돼야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도 지금 확정이 될 수 있고 뭐 종합병원이 아니라 중견병원이라도 들어오려면은 어쨌든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이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경북도청뿐만이 아니라 예천군이라든지 안동시와 협업을 해서 좀 고민을 하고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도시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잘 건설이 되려면 행정통합 이슈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 유입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10만 명 목표는 하늘의 별 따기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의 현 주소와 대구 지역 부동산 논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